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아마 그 뉴욕 타임즈에서 타임즈에 실었던 그분이 이야기한 것도 그 윗바사나 하는 어떤 그런 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 명상의 그 한계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뭔가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했던 거죠. 뉴욕타임즈 기사는. 예. 그래서 마이크도 아마 그런 뭔가를 느끼고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다녀가신 이 보살님도 그런 자각이라고 말은 하고 수동적 응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뭔가 하는 명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죠. 답답하고 뭔가 이 한계가 느껴져서 답답하던 차에 가령 어떤 그런 이 함이 없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뭔가 그 답답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각이라는 거 아마 영어 원문은 self-awareness 겁니다. self-aware. 사실은 자각이라고 하는 말의 이 한자로도, 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각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아진다, 인식되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죠. 인식되는 거니까, 인식할 함이 없이 그냥 인식된다,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건데, 이 자자를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스스로를, 이번에 번역해 주시는데, natural, state of awareness인가? 예. 그런 게 하셨는데, 사실, 스스로, 저절로, by self라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저절로인데, 자자를 내가라고 그러니까 자신,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다들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알아차린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는 어떤 알아차리는 각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각해진다. 자자, 스스로 자자는 저절로 한다, 스스로 된다,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 내가 각한다라고, 저절로 각해진다라고 하는, 즉,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자자가,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자각을 착각을 하고, 온통 자각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 수동적 응시라고 하는 지두 크리스나무니티의 그러니까 패시브 어웨어니스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마인드풀니스도 이제 그렇게 거기에 꼭 내가 알아차린다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팔정도의 정념, 사실 정념에 대해서는 참 이 번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요즘 윗바사나 즉 테라와다, 미얀마, 태국 이런 쪽에서, 테라와다, 많은 그런 어떤 교학이나 수행법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윗바사나 사마타 하면서 들어온 윗바사나에서 사띠하라고 빨리어로 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띠, 네, 그렇죠. 사띠라고 하는데 그 사띠를 마찬가지로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네, 네, 이런, 이 능동적으로, 네. 또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자가 있는,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삭비가 바로, 정념인데, 네,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이제 바른 알아차림, 또는 바른 마음 챙김, 또는 네, 바른 새김, 많은 네, 그런 이 번역들이 있어도 다 뭔가가 흔쾌하지 않고 상쾌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항상 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뭔가가 이 상쾌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장 말씀 중에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라고 하는 네, 깨달은 자는 없고 깨달음만 있다라고 하는 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네, 사실 테라와다에서는 이 말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말씀으로 새기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뜻을 잘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행위자는 없지만은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라고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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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은 자는 없고 깨달음만 있다라고 하는 네, 네,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은 없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 알아차리는 이 아는 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어떤 행위자 이것은 없고 즉 이것은 관념일 뿐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무아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는 행위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작용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작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인 거고 그리고 스스로 작용하는 그 이치가 누군가 주체가 있어서 내가 가령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느낌 이런 이 작용들이 스스로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기적 작용, 연기 작용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연기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알아짐이 있고 느껴짐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연기 작용이지 그 작용을 하는 주체인 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없다라는 거죠. 작용만 있지 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 깨달은 자는 없고 깨달음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그런 정념을 내가 한다라고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내가가 가로 안에 있지만은 그렇게 뭔가 하는 수행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참 가장 어렵고 학임적인 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크리시나버디는 그걸 observer하고 행위를 observatio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observer하고 observed 관찰자와 관찰 대상. 관찰만 있을 뿐이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분리하는 것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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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분리될 수가 있는데, 분리되는데, 사실은 실제 경험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념, 관념인데 이 생각은 어떤 산물이냐면 결국 너라고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즉 나라고 하는 착각이 기반되는 해석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러한 생각은 바로 분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나와 너, 보는 자와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 대상, 이렇게 네.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는, 즉 보이는 그 순간의 보임이라고 하는 이 경험에는 네. 경험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장 상태라고 하는,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경험되는 그 경험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일 뿐인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명상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런 이 통증, 사실은 자선을 하다 보면은 아마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통증과의 싸움일 겁니다. 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통증에 대한 경험을 한번 경험으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누구나 한번 다 그 통증을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 깨어있음, 온전히 그 정념의 상태, 깨어있음의 상태에서의 경험은 그냥 통증이라 이름이 통증이지만 그냥 자각되는 그 느낌, 알아지는 그 느낌, 그냥 그 느낌만 알아지는 상태입니다. 느낌 자체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으로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바로 내 무릎의 통증으로 알아집니다. 네. 그런데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 즉 자각 상태, 패시브 어웨어니스의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내 무릎이라든가 통증이라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느낌 자체인, 그러니까 그 느낌을 느끼는 주체인 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은 느낌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 차이를 실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 언어 구조가 벌써 이분법적인 사고의 그 틀 속에 박혀 있거든요. 우리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구조가. 그러니까 그 언어 구조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쓰는데 말이라니까 생각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말로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경험을 실제로 깨어 있음으로 경험이 돼보면은, 경험을 해보면은, 경험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알고서 뭐라고 말을 해도 전체 문맥 속에서 바로 그러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차이, 요것의 실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말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용어가 어떻든 말의 뜻이 어떻든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경험,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감, 이해,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법담은 법담이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이것이 별개라고 한다면은
삶에 적용돼서 그것이 삶 속에 녹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공리공론에 불과하죠. 네. 그러면 결국 말 가지고 계속 이것이 맞니 틀리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바로 삶의 일상생활에 적용이 돼서 그것이 삶에 녹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껴보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일상생활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요즘 이제 여기서 사는데, 이 난방을, 이 산에 나무를 해다가 나무로 불을 직접 떼는, 그렇게 난방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찌개로, 여기 또 산이다 보니까 수레라든가 차로 오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찌개로 이렇게 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경사가 좀 있고, 또 아직 안 마른 통나무를 갖다가 생나무를 이렇게 지고 오다 보니까, 이 적절한 양을 지지 못하면 어느 때는 좀 너무 무겁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게 지면은,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이 날이 추워도, 이 땀이 막 배어납니다. 자, 이 경험에서, 통상, 이 나무를 지게로 지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지게를 지고 오는데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이렇게 경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이놈 고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발전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뭔가 괴로움, 불편함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냐 하면은, 지금 내가 지게를 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불편하다, 괴롭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리면, 이 힘들어서 불편하다, 괴롭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 앞에는 내가 지금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상태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경험 상태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면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면 후들거리는 그것이 후들거림으로 인식이 되지, 일이 너무 힘들어서 불편하다, 괴롭다라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다리의 후들거림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땀이 흐르면은 땀이 흐름으로 인식이 되는 거지,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불편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흐르면은, 땀이 흘러서 이 뭔가 끈적끈적하고 옷이 젖어들어도 땀이 흐르면은 흐르는 그 느낌, 흐르는 그 느낌으로 인식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령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땀이 흐르면 땀 흐름 그것으로 그냥 인식이 되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면 다리가 후들거림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와, 조금 더 오늘 너무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이 통나무 요걸 하나를 빼고 좀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그 생각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진다는 겁니다. 즉, 오늘 입에서, 와, 오늘 너무 많이 졌다. 너무 많이 져서 무거운데? 라고 하면은 사실은 너무 많이 져서 무거워서 괴롭다 또는 내가 어리석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너무 많이 져서 무겁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는 말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항상. 즉, 무겁다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면은 그 일어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인 거죠. 땀이 흐르면 너무 많이 져서 땀을 내가 흘리고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땀이 흐르고 있음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고, 너무 일을 지금 찌개를 짓는데 너무 많이 져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너무나 힘들다. 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후들거림으로, 다리가 후들거림으로 알아지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요 두 개의 차이. 땀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지금 그 일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또는 일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다.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이 상태와 그냥 후들거림으로 알아지고, 또 그래서 와, 오늘 좀 너무 많이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나면, 아, 오늘 너무 많이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알아지고, 요 차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생각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라고 그렇게 인식되느냐, 그냥 후들거림으로 생각은 생각으로 인식되느냐, 요 차이인 거죠. 앞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한다, 생각한다, 온통 한다라고 하는, 내가 가로 안에 있고 당연히 나라는 것은 당연히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인 거고, 후들거림은 인식되고 오늘 너무 무리하게 짓구나라고 하면은 그 생각은 생각으로 알아지는, 이것은 항상 그냥 알아지는 상태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경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스님 말이, 예. 고사님, 예. 제가 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경호 스님하고 예. 만공 스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근데, 예. 마을에 공양을 갔다가, 예. 만공 스님이 쌀을 다 치고서 가는데, 너무 이게 무겁고 힘들어서 좀 쉬고 가자고 경호 스님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우물에서 예. 우물 파는 여자를 봤답니다. 그때만 경호 스님이 그 우물 파는 여자한테 바싹 갑자기 다가대면 그 여자한테 입을 맞추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라고 그래갖고 설설이 치니까 그 동네 청년들이 다 달릴 때 나왔어요. 나오니까 저 중놈들이 나를 그러니까 발이야 살리라 하고서 그냥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 뛰어나서 죽도록 뛰어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러니까, 그 경호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그 무겁다는 게 어디 갔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인식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식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쌀이 실제로 무겁다 안 무겁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무겁다 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시간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늦게 가서 지루하다 상태이지만은 어떤 경우는 시간이 또 너무너무 빨리 가서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갔냐고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한 시간도 사실은 어떨 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고 어떨 때는 1분이 너무너무 안 지나가고 그래서 어떤 이 절대적인 시간, 한 시간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한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무게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고정관념, 시간, 거리라고 하는 이런 관념에 얽매이면은 그것이 바로 어떤 괴로움, 부담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훨씬 심리적인 부담감은 반감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반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불편함,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아까 나무를 치게 진 그 나무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감이라고 하는 그 느낌 더하기 그것이 무겁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부담감이 더 더해져서 실제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무겁다, 그래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실제의 몸 느낌 더하기 정신적인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서 2배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이 그냥 느낌으로 알아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은 반감, 정신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통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느낌에서 느낌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몸에서 몸을 안다, 마음에서 마음을 안다, 느낌에서 느낌을 안다,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아주 간단한 것 같죠? 느낌에서 느낌을 안다, 몸에서 몸을 안다, 마음에서 마음을 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보 같은 말이어서 당연히 느낌이야 느낌으로 알지. 그런데 도대체 이런 말씀을 너무나 어떤 단순한 이런 말씀을 해둔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념처경이나 그것을 해석해 놓은 설명해 놓은 많은 분들의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은 거의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대념처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즉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느낌을 생각으로 해석해서 알지 말라 이런 말인 겁니다. 네. 우리는 느낌을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게감이면은 무게감, 그 감 자체면 되는데 그 감을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가령 나한테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 심리적인 생각의 무게까지 더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몸도 이 몸의 어떤 몸의 감각, 몸에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은 이 몸을 안다라고 할 때 통상 뭡니까 이 수행에서 명상에서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곳에서 몸이라고 하면은 몸을 안다라고 하면은 몸의 어떤 점을 아는 거냐 하면은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에서 아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몸에서 이렇게 이 명상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느껴진다면은 몸이 어떻게 느껴지죠? 거기에 그때 말하는 몸은 이런 겁니다. 즉 지수화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화풍, 즉 사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은 사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지수화풍, 지수화풍은 땅의 요소와 지수, 물의 요소와 화,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로서 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을 사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대는 바로 지수화풍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땅의 요소, 몸을 본다, 몸을 안다라고 했을 때 몸의라고 할 때는 지수화풍으로 알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라 하면은 이 무겁다, 가볍다, 거칠다, 거칠지 않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몸의 땅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의 눌림이 몸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이 똑바로 앉아 있지 않고 앞으로 조금 숙여진 상태에 있으면은 머리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머리의 무게감 이거 엄청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잘 안 느껴져서 그렇지 이 팔 자선할 때 팔을 어디다 얹습니까? 팔을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릎에다가 올려가지고 엎어놓든 이렇게 가령 뭔가 이렇게 해서 놓든 무릎에다 올려놓으면은 무릎에 이 팔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무게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렇듯 이 몸이 사실은 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팔을 갖다 이렇게 계속 하면 있어 보십시오. 이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몸의 요소 중에 무겁다라고 무게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요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혀로서 입술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입술은 아주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부분을 만지면은 요즘 맨날 나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손이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는 이 거친 느낌 이런 것이 바로 땅의 요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뜨뜻하게 된다든가, 이 코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들어올 때는 차게 느껴지고, 나갈 때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따뜻함, 이런 것이 불의 요소죠. 뭔가 뱃속에서 뭔가 이렇게 가령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소화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내려가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물의 요소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팽팽하게 불러지고 허리가 이렇게 지탱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바람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바람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몸이 어떻게 알아지죠? 몸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릎, 내 팔, 내 머리, 이렇게 알아지죠? 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몸에서 몸을 안다, 몸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번역상, 나라고 하는 그 주체적으로 번역이 돼서 그런 거죠. 몸에서 몸이 알아진다. 나는 이런 거죠. 몸에서 몸이 알아진다. 느낌에서 느낌이 알아진다. 즉 몸에서 몸이 알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즉 몸이 알아질 경우에는 바로 그런 사대로서 알아져요. 사대가 사대 이름이 아니라 그런 무게감이라든가 거칠고 부드럽고 하는 이런 거라든가 뭔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뭔가 열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불러지고 꺼지고 뭔가 지탱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걸로 알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몸에서 몸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즉 뭡니까? 관념이 아닌 몸이라고 하는 관념이 아닌 몸의 실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는 경험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관념, 즉 내 팔이다, 내 무릎이다, 내 머리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여서 몸에서 관념, 몸이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냥 알아지는, 그냥 경험되는 것은 몸에서 몸이라고 하는 몸의 실상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 실상이 뭡니까? 바로 무겁고 가볍고 부드럽고 거칠고 어떤 열이 있고 없고 배가 오르락내리락 부풀었다 꺼졌다라고 하는 또 뭔가 몸에서 흐르고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몸이 알아지지, 이런 걸로 몸이 알아지지 내 팔이 내 다리니 내 무릎이니 이렇게 알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으로서 통상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또는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험인 겁니다. 대념, 처경, 대념, 정념할 때, 팔정도에서 정념할 때 그 념이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말씀해 두신데, 즉 정념의 상태, 정념, 팔정도에서 정념의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즉 몸에서 몸이 알아지는데 몸에서 몸이 알아진다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관념, 내 몸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실제로 몸의 실상, 즉 무겁고 가볍고 뜨겁고 뜨겁지 않고 하는 이런 굳이 말로 표현하면 4대의 그런 요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뭡니까? 다 느낌이죠. 즉 무게감, 열감, 거칠고 부드럽고 하는 이런 느낌, 부풀어 오르고 꺼지고 하는 이런 느낌, 다 느낌이죠. 감각이죠. 결국 신수인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실상은 바로 이렇게 몸에서 몸이 알아진다고 했을 때 앞에 몸은 관념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 몸의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몸은 몸에서 몸이 알아진다고 하는 뒤에 몸은 바로 몸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념으로 알면은 안 되고 정념, 팔종에서 정념의 상태는 몸의 실상으로 알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몸의 실상은 이 몸이다라고 하는 이 형상, 이미지로서 이것은 내 머리, 내 몸통, 내 팔, 내 다리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 감각, 느낌,
열이 있으면 열이 있고, 열감, 무겁고, 가볍고,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알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서 몸을 본다, 몸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염처, 염, 정염, 바른염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근데 한번 대념처경을 설명해 놓은데, 이 미얀마라든가 테라와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 수행 경전 중에 하나가 대념처경인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미얀마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경을 대념처경이라고 그러고, 태국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아나빠나 사띠경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런 조그마한 차이 있어도 테라와다에서는 대념처경을 아주 중요한, 가령 조계종이나 여기에서 소위경전을 건강경 또는 반야신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경입니다.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정작 거기에서 이 핵심적인 말을, 핵심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그것은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해놨다, 그냥. 몸이 몸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거의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대념처경 염처, 즉, 정념, 바른, 정념, 팔정도에서 정념, 팔정도의 핵심은 정념인데 그 핵심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 가면은, 자, 느낌에서 느낌이 알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진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우리는 느낌을 어떻게 합니까? 느낌이 예를 들면은 통증이다, 괴로움이 통증이라, 이 말은 통증이다, 알아질 때 통증이다 알아진 것은 뭡니까? 바로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뭔가 무거우면은, 무거운 느낌은 바로 단지 무거움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무거워서 힘들다라고 하는 힘듦이라고 하는 이걸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느낌이, 통증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통증, 즉 괴로움. 자, 무거움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무거움이라고 하는 힘듦이라고 하는, 이렇게 결국 관념을 알아지는 거죠. 자, 땀이 흘러내리면 땀이 흐름, 몸에서 느껴지는 이 흐름은 단지 그냥 땀이 흐름,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흐름인데, 우리는 그 땀이 흐름은 뭡니까? 일종의 땀이 흐름이 그 불편함 또는 힘듦이라고 하는 바로 관념으로 알아지죠. 관념으로 인식이 되죠. 즉, 느낌이라고 하는 이런 가려움, 아픔, 무거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관념, 느낌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느낌이라고 하는 관념이죠.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죠. 이것에서 느낌이 알아진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 있어서 느낌의 실상, 아픔이지만은, 통증이지만은, 앉아있을 통증이지만 통증이 아니라 단지 느낌일 뿐이고, 나무를 해오면은 그 무거움이지만 단지 무거움이라고 하는 그 느낌일 뿐이고, 땀이 줄줄 흐르면 땀이 흐른다라고 하는 단지 느낌이지, 이것이 힘듦이다, 가령 괴로움이다, 불편한 느낌으로 인식되지 않는, 즉 느낌이라고 하는 관념, 우리가 통상 하는 그 관념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관념, 느낌이라는 이름에서 느낌 그 자체로 실상으로 알아지는 상태다. 즉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염이라고 하는 것은 대념, 대는 마하, 크다는 거죠. 큰 알아짐, 즉 큰 알아짐이라는 것은 바로 마하, 크다는 뜻이나 바르게라는 뜻이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느낌의 실상이 알아지야 된다. 관념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알아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념, 바르게 알아지는 상태다. 팔정도의 정념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알아지는 내용에 예. 반응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알아지는 내용을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내용을 관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알아지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몸에서 몸을 알라라고 하는, 느낌에서 느낌을 알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관념에서 통상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통상으로 인식되는 상태는 관념으로 인식되는 상태인데, 관념으로 인식되면 안 되고 실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바른 인식, 정념 또는 큰 인식, 마하염, 대념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즉 바로 그 경전을 보더라도 바로 우리의 그런 이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즉 팔정도가 바로 수행 중도니까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즉 알려고 함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은,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하면은 바로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몸이 어떻게 알아지냐면은 내 머리, 내 몸, 내 무릎의 통증 이렇게 알아지는 거고, 이 느낌은 바로 통증, 내 통증, 그러니까 괴로움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차이를 이해와 바른 이해와 바로 실제 그것이 그렇게 경험되는, 즉 관념으로 경험될 때와 실상으로 경험되는 요 경험의 차이를 실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대연체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그 고사님 본문을 듣고서 이제 겨우 이제 이해를 했군요. 아, 그렇습니까? 대연체경을 여러 번 보셨습니까? 여러 번 읽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가만히. 심수심법 여러 번 읽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사실 대념층에서 바로 이 부분의 핵심인데 대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우물쩍 넘어가든가. 네. 사실은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한 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대념측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처님 말씀으로 대념측경에 나오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는 사람도 그래요. 너무나 당연해서 설명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 대념층이 됐든 팔정도가 됐든 다 중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는 중도를 발견을 했고 중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음을 얻었고 깨달았다, 이치를 알게 됐고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즉 중도가 뭐냐, 중도가 뭐냐라고 그것을 갖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팔정도인데, 팔정도 중에서 정념, 정념이 온전해진 상태가 정정, 바른 삼매의 상태. 그래서 바로 정념, 이것이 핵심인데, 정념, 이것이 대념측경에서는 대념, 이거죠. 대념과 정념,
이 불교에서는 대자와 정자를 참 많이 씁니다. 네. 마하라고 하는 이제 빨리어는 마하. 그래서 대웅전, 대웅 또는 뭐 이 그 대각 네. 뭐 이런 대자를 많이 쓰죠. 사실은 네. 그 대자나 그 이 발을 정자나 바른 거나 사실은 같은 의미죠. 네. 네. 그래서 대념이나 정념이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 수행 중도의 핵심인 거고, 바로 이 대념, 정념을 통해서 정정이 되고, 그때 바로 대각이라고 하는, 정각이라고 하는 바른 깨달음, 바른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가 뭐냐? 이것을 백날 이렇게 공부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념, 대념을 통해서 정정이 되면은 정각, 바른 깨달음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니, 사실은 뭐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마찬가지로 그 정념, 대념, 그리고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 중도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가장 명상 수행의 핵심이니까 오늘 제 그것을 다시 또 대념처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한 거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이 정념 바르게 알아지는 그 상태를 경험으로 실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가 마무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불교에서 그 대자라고 하는 거나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게 쓰입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의 대념이나 팔정도에서 정념이나 다 같은 말이고, 결국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념처경에서도 그것이 핵심이고 팔정도에서도 정념이 핵심인 거죠. 정념, 대념이 핵심인 거죠.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우리는 대각 또는 정각, 큰 깨달음 또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정각이나 대각이나 대념이나 정념이나 다 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바로 이런 대각이나 정각은 대념이나 정념의 상태에서 정념, 대념이 온전하면은 정정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가 되고, 바른 삼매가 되면은 대각, 정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념, 대념이 되기만 하면은 정정이나 대각 또는 정각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는 중도라고 하는 정념, 대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념, 대념 상태만 되면은 대각, 정각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대념처경을 통해서 대념이라고 하는 것, 팔정도의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낌에서 느낌이 알아지는, 몸에서 몸의 실상이 알아지는, 느낌에서 느낌의 실상이 알아지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감으로 이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관념을 알아지는지, 몸이라고 하는 관념이 몸이라고 하는 관념을 알아지는 건지, 아니면 몸이라는 그 관념을 통해서 바로 이 몸의 실상이 알아지는지, 느낌의 관념을 통해서 느낌의 실상이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냥 알아지는 그런 상태, 그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실제로 실감해 보시도록,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차이를 실감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 온전히 되고 수행을 통해서 삶의 이치가 알아지고, 그리고 삶의 불편함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한번 다들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